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키는 쓰기윤리 볼게요. 쓰기윤리고요. 갈래는 만화 겸 설명문에 해당이 돼요. 만화 겸 설명문이 돼요. 자, 뭐 만화니까 우리 교훈 많이 주잖아요. 그죠? 설명문이에요. 제재는 쓰기윤리예요. 쓰기윤리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고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대표적인 쓰기윤리 위반 사례를 만화로, 그죠? 대표적인 쓰기윤리 위반 사례. 읽기 자료를 통해 쓰기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쓰기윤리를 위반한 사례, 문제점,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화를 통해서. 그래 짜임이에요.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는 새 학생의 사례가 만화로 있나 보죠. 자,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네요. 중간에는 쓰기윤리의 위반 사례가 1, 2, 3 짜자자 나오네요. 처음에는 쓰기윤리의 그 개념이 나와 있고요. 어기는 이유가, 쓰기윤리를 어기는 이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있네요. 설명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쓰기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자, 쓰기윤리의 개념은 뭐냐?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쓰기윤리라고 그래요. 왜 필요하냐? 양심을 지키고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죠? 필요성.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악성 댓글,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지금 메르스? 무섭지, 그지? 특히 악성 댓글은 꼭 요런 때 판을 치죠, 그죠? 맞지? 이 악성 댓글 다는 놈들은 내가 볼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종신형을 취하든가 뭐 강하게 나가야 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너네들은 절대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꼭 좋은 글만 쓰도록 하세요. 나쁜 글은 절대 쓰지 마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자, 쓰기윤리의 위반 사례랑 문제점 볼게요. 저작권 침해 볼게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글을 찾은 후 통째로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 너네 독서감상문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 개의 글을 찾은 다음에 잘된 부분만 짜집기를 해요. 짜깁기. 은주 그 책을 다 읽고 직접 독후감을 썼단 말이지.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온다고. 그죠? 짜집기 하느라고 힘들었어. 그죠? 문제점은 많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래요. 자기도 속이고, 그죠? 보게 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실험 조사 결과의 과장이나 왜곡이 그거를 한번 볼게요. 민준아, 넌 무슨 과제 때문에 고생했어? 난 콩이 싹 트는 과정을 과학보고서 주제로 삼았는데 여행 갔다 왔더니 10개 중 8개 콩이 죽어버렸더라고. 그래서 2개만 죽은 것으로 꾸며 보고서를 썼지. 사진도 감쪽같이 만들고 말이야. 그죠? 실험 조사 결과를 과장이나 왜곡을 한 거예요. 그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거 볼게요. 어제 내가 자주 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린 거야. 민준, 설마 너도 악플 다느라 정신 없었던 거야? 당황하며 아니야 썼다라는 거죠.
그죠? 맞죠? 쓴 거야, 그지? 당황하며가 있어서 쓴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볼게요. 올바르게 인용하는 거,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넣어서 쓰는 거예요. 직접 인용은 그대로 따와서 쓰는 게 직접 인용이고요. 간접 인용은 조금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조금 바꿔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표절하지 말고 적합한 인용의 방법을 따오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돼요. 어디에서 따온 거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돼요. 원래는 허락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출처만 밝힌다고 오케이는 아니죠. 그죠? 실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에는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돼요. 인터넷은 다수가 공유하는 사회적 공간이에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써야 돼요. 적용이라는 게 있네요. 적용. 부록으로 하나 더 있나 보죠. 그죠? 정직한 글쓰기를 위한 노력.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의 외국의 표절 방지 교육 사례가 나와 있네요. 엄격한 표절 방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려고 그죠? 다른 나라 거의 사례를 들었어요. 정직한 글쓰기의 중요성. 표절을 통해 얻은 결과물 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죠? 정직한 결과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신문 기사에 있네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 정확한 정보를 담아서 작성해야 돼요. 지 생각인지 어디에서 참고를 했는지 어디에서 베꼈는지 똑바로 써야 돼요. 자세 똑바로 의자 당겨서 기면한 자세. 어딜 그냥 벌써부터 쓸데없이 원장님 뭐라 그랬어?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치는 거야. 무게중심 무게를 실지 마. 쓰리 야 이거 쓰기지? 일상생활에서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내면화해야 한단다. 그죠? 서약서 첫째 줄때 쓸 때 읽어보세요. 발음이 안 되네요. 내 때래 내 때. 미치겠다.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실태 보고서. 아침 다 먹죠. 보고서의 구성 요소 처음 중간 끝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가면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대학교 가면 그냥 보고서만 쓴다고 보면 돼요. 교수님들이 중고등학교처럼 수업을 안 해. 다 지들이 하는 거야. 셀프야. 8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기대지 마. 거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조사나 관찰이나 실험, 조사 보고서일 수도 있고 관찰 보고서일 수도 있고 실험 보고서일 수도 있어요. 그 동기, 이유, 이거 왜 했는지, 그지?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언제 했는지, 뭘 대상으로 하고, 실험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씁니다. 중간에는 그 내용이 있겠지. 그지? 내용이 들었겠죠.
실험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있겠죠. 눈깔에 힘 줍니다. 끝에는 이거를 한 번 더 어떻게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자기의 의견도 좀 쓰고요. 소감도 쓰고 그러면 좋을 거야. 부록 뒤편에다가 또 뭘 참고했는지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고서 작성 과정 볼게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해서 글쓰기 과정 계속 나와. 맨 처음에 뭐를 해? 계획을 세워. 그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면 돼. 맨 처음에 뭐가 있겠어? 계획을 세워요. 조사 주제랑, 그죠? 조사하는 대상이랑, 기간이랑, 조사 방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자,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해요. 그죠? 뭐 설문조사할 거 있으면 설문이나 자료를 조사해요. 그죠? 조사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통계표도 작성하고 결과를 분석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구성해서 마지막에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배웠던 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구성 요소에 맞게끔 다 쓰면 됩니다.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조사의 목적, 아까 그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사실이어야 돼요. 뻥치면 안 돼요. 기술 방식이 어떻게 명료하고 간결해야 돼요. 뭐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길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해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써야 돼요. 그죠? 무조건 장수 채우느라고 그림 대빵만한 거 가운데다 놓고 뭐 잔머리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죠? 보는 사람이 불편하면은 점수가 안 나갑니다. 쓰기 윤리, 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그대로 써야 돼요. 그죠? 표절하면 안 돼요. 이건 빵점이에요. 보고서 뺏기면 둘 다 빵점 줘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써야 돼요. 그죠?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보고서 작성 시 활용 가능한 시각자료 볼게요. 표가 있죠. 제한된 공간에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내용의 이해를 도와줘요. 그래프 볼게요. 어떻게 한눈에, 우리 그림 같은 거는 어때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표에 비해 항목별 분포나 변화 추이가 파악하기가 쉬워요. 표에 비해서 한눈에, 그지?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이는 건 그래프, 그죠? 그림이나 사실은 뭐야? 실감난다, 그죠? 사실적이다, 이런 게, 그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야. 그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 심어줘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림은 사진보다 자유로워요. 그림은 어떻다고? 그림은 사진은 실제고, 그림은 뭐예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요. 자유로워요. 좀 지가 좀 과장해서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지금 거기야? 이거 어디 있어? 보여요? 그럼 보이지 안 보이냐? 내가 무슨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아? 사주. 너 똑바로 해. 너 저기 뭐야, 처음에 초반에 잡아야 돼. 내가 너 한 번 내가 그걸 저기 뭐야, 그거를 용납하면은 너 다음 시간에도 그래. 만만하게 보게 돼 나를. 자꾸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졸음에다가 몸을 맡기려고 그러지만 그거 뭐야, 그 날라리 새끼도 아니고. 자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성적도 그냥 부끄러운 성적표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그렇게 되겠지.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실태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목적이 항상 중요하죠.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겠죠. 처음이 조사 목적이에요. 자,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의 필요성,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하고 청소년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일깨울 수 있어요.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 그죠? 요 방법을 썼네요. 중간에는 얼마나 자주 아침을 먹습니까? 결과 거의 먹지 않는 애들. 분석, 아침밥을 거의 전혀 안 먹는 학생이 이만큼이 된대요. 먹지 않는다음에 이유는 뭐냐? 시간이 없대요. 그런 애 새끼들도 많죠. 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대. 할 시간이 없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따위 소리하면 고등학교 가면 죽어야 되겠네. 학교에서 9시에 끝나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숙제가 없을까? 공부 못하겠네. 그치? 할 시간이 없네. 불가능하죠? 자, 분석.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현실이 반영된 거래요. 밥 안 먹으면 외모가 바뀌냐? 바뀌냐? 일단은 많이 먹고 키를 키워놔야 되겠죠? 그지? 그리고 나중에 그지? 살을 빼면 되겠죠? 아침을 왜 먹어야 된다라는 건 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죠? 분석.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는 지적 능력도 둔해진대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요. 비만되기도 쉽대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에 볼게요. 가람중학교 2학년 학생 대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보고서의 개념과 특징.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 관찰, 실험,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글에 속합니다. 보고서는요. 특징. 객관성이에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객관성이에요. 그죠? 사실과 일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험해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반영해 줘야 돼요. 체계적으로 작성해 줘야 돼요. 처음, 중간, 끝으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기술해 줘야 돼요. 명료하고 간결해야 돼요. 신뢰성. 그죠? 전문가의 견해라든가 검증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내 생각엔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